당신은 최근 뭔가가 변했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노인이 점점 적게 먹고 지나치게 피곤해 보이며 예전에 즐기던 것들에 흥미를 잃은 모습. 마루대 그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나이 들면서 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과정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저는 몸이 종종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용한 신호, 은연중의 신호, 하지만 이를 이해한다면 다가올 순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압니다. 삶의 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주지 못한 포옹을 나눌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을 전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달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이 삶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을 수 있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의학적 확진이 아니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이 특별한 순간에 당신이 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더라도 사랑과 연결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태 박사입니다. 30년 이상 노인을 돌보며 경험을 쌓아온 노인학 전문의입니다. 한국의 클리닉과 요양원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수백 명의 사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몸이 겪는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려움을 주거나 섣부른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천과 시간이 가르쳐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 순간을 더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건 민감한 주제입니다. 삶의 끝에 대해 말하는 것은 흔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필요합니다. 특히 평생 다른 일을 돌보며 살아온 누군가에게 마지막 몇 달 동안 가능한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운명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한 것입니다. 존엄과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와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고 종종 우리의 감정을 깊이 건드립니다. 당신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이야기로 가득했던 누군가가 이제 더 연약하고 더 조용하며 때로는 멀리 있는 듯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건 아픕니다. 당신을 돌봐주던 사람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는 건 아픕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 자체에 지쳤다는 듯 보일 때 그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할 시간, 회복하고 여행하고 가족과 다시 모일 시간이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두려움, 의심, 무력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과장하고 있는 걸까? 혹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같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정상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얼마나 그 사람을 아끼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그 순간에 더 함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 모든 눈빛, 모든 다정한 행동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연결, 용서, 감사로 가득한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섬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의식과 사랑, 준비가 있다면 평화로운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많은 가족이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준비할 기회, 다정하게 작별할 기회, 마지막 몇 달 동안 더 함께할 기회, 그리고 실질적이고 감정적인 결과도 따릅니다. 노인이 고립되거나 식욕을 잃기 시작하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적절한 영양 섭취 부족은 감염이나 신체 불균형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혼란이 이해되지 않으면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경고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 세심하게 돌볼 적절한 순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돌보지 않는 위험은 큽니다. 예상치 못한 입원, 불필요한 고통, 소중한 순간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이 존엄과 지지 속에서 마지막 몇 달을 보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가올 것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둘러싸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교환된 모든 말, 모든 눈빛, 모든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 돌보는 것은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가상이지만 한국의 많은 가족이 겪는 현실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의 이름은 석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석진은 78세로 호랍이었으며 서울에서 막내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딸은 그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석진은 더 이상 공원 산책, 그가 가장 좋아하던 취미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집밥에도 관심을 잃었습니다. 창밖을 몇 시간 동안 말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딸은 그저 나이 들매 따른 피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슷한 일을 겪은 이웃과 대화하며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신호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잤고 체중이 빠르게 줄었으며 어느 밤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말을 했습니다. 딸아, 내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아. 너무 가볍게 느껴져. 준비가 된 것 같아. 그 말은 그녀가 전문 의료 지원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치료법은 없었지만 돌봄은 있었습니다. 포옹할 시간, 추억을 나눌 시간, 다정하게 작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석진은 사랑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그의 딸은 오늘날 비록 고통이 따랐지만 그 순간들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의식과 존재, 평화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많은 가족이 이 섬세한 순간에 겪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민주라는 82세 여성입니다. 부산에서 막내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은 그녀가 밥을 다 먹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더 이상 맛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체중이 빠르게 줄었고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잤으며 멀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저 피로하거나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간호사인 이웃과 대화하며 이 신호들에 대해 경고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더 주의 깊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녀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추억을 듣고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을 소량씩 제공했습니다. 억지로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녀가 더 자주 미소 짓고 다정한 말을 하고 차분히 작별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날 그는 시간이 짧았음을 알았지만 그 몇 달은 의미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신호를 알아차렸고 매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태민이라는 76세 남성입니다. 그는 혼자 살다가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데려갔습니다. 집을 옮긴 뒤 그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그가 이사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녀 중 한 명이 간호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 서두르지 않고 그저 곁에 있는 것. 그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서 예시를 읽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느리고 깊은 과정이었지만 그는 가족의 사랑을 느낀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는 것, 조용히 너 마음을 열고 너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작은 돌봄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위로와 가벼움, 심지어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일상적인 작은 행동들, 지금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넛 노인 곁에 앉아서 함께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 부드러운 리듬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체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또 다른 팁은 밤에 강한 빛, 특히 화면을 피하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 노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을 선택하세요.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부드러운 스트레칭, 팔과 다리의 느린 움직임은 혈액, 순환을 돕고 뻣뻣함을 줄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한국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이는 몸을 부드럽게 수분으로 채우고 하루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소중한 습관, 다정하게 만지는 것, 손을 잡거나 어깨나 등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 인간의 접촉은 따뜻함, 안전, 애정을 전달합니다. 이 순간 몸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행해질 때 큰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함께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편하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편안히 앉거나 당신이 돌보는 이 곁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깊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공기가 차분히 들어오고 평온이 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제 매 호흡마다 당신의 마음에 더 많은 평온을 가져온다고 상상하세요. 당신의 몸에 더 많은 평화, 이 순간에 더 많은 존재감 턴데 노인 곁에 있다면 그의 손 가까이에 당신의 손을 두세요. 그의 손 위, 의자 팔걸이 위, 혹은 그냥 곁에 말 없이도 접촉은 돌봄을 전합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여기에 있다. 오늘 지금 그 시간이 짧더라도 모든 순간은 소중하다. 그가 눈빛이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응답한다면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이건 연결의 순간입니다. 사랑의 순간, 부드러운 작별의 순간. 이렇게 두 번 더 숨을 쉬세요. 차분히, 적대 다정하게. 그리고 준비가 됐다면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 느낌을 간직하세요. 왜냐하면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한 이 순간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법, 더 함께하는 마음 시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는
많은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위한 공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마음에 남을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특별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이 돌봄의 흐름에 동참해 주세요. 이 순간이 위안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여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과정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연결과 평화, 사랑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존재감과 부드러움, 그리고 빛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길 곧 다시 만나요.